이제 실제로 이것을 텐서플로우 내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해보죠. 펀더멘탈한 아이디어와 개념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제가 뭐 심플리파이 해서 뭐 이것이 옵티멀한 구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한번 토익 example로 그래서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이턴트 코드가 100개예요. 그러면 여기 100개의 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0개의 뭐 저는 가우시안을 썼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벡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56개의 히든 레이어 아웃풋에 엠니스 데이터는 28 x 28이니까 784죠. 784개의 픽셀이 있고 그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원이 이제 784 차원인 거죠. 각각의 픽셀들은 값을 0에서 1까지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제너레이터 됐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짜로 생성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진짜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6으로 그 다음 1로 체크해서 여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그냥 제가 사용해서 설명을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를 먼저 보면 이게 제너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구조를 코딩을 할 텐데 인풋은 100개 그 다음 요 그 댄스 레이어가 256 됐죠? 그 다음 댄스 레이어가 7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렐루를 썼고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뭐 이것이 옵티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generate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define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discriminate는 여기입니다. 인풋이 784입니다. 그리고 유닛을 256으로 했고 아웃풋 유닛은 1입니다. 0, 리얼 페이크만 판별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컴바인은 무엇이냐? 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단독으로 성능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너레이터가 된 것은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여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 거죠. 1이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학습하거나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컴바인을 해야 돼요. 근데 컴바인을 하는데 보면 이제 컴바인 된 것의 인풋은 100이죠. 왜냐하면 100이니까. 그리고 컴바인드 된 인풋을 제너레이터 넣고 제너레이터 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를 디스크리미에 넣고 컴바인드 된 아웃풋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컴바인드 된 모델입니다. 됐죠? 이거 컴바인 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단독으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컴바인드 된 것은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인어블을 false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은 그냥 이 순간에는 픽스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고 따로 이렇게 서로 컴피팅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컴바인 할 때 이 부분이 없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학습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컴바인드 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컴바인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순간에는 트레이너블을 학습하지 않게 false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서로 컴피팅을 한다고 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하고 그 다음 제너레이터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컴피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코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페이크는 0이라고 리얼을 1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미니 배치로 할 거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 50개의 인풋을 동시에 받아서 한꺼번에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는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페이크는 0, 리얼은 1이라고 실제는 그게 벡터이지만 또는 어레이이지만 그냥 0,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보시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학습을 하는데 리얼 이미지가 들어가면 리얼 이미지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하겠죠. 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그 make noise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턴트 코드에서의 값들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샘플링을 한 것을 제가 그냥 노이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통과한 제너레이트된 이미지가 들어가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서는 진짜가 들어오거나 가짜가 들어왔을 때 각각을 따져주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이 두 개를 더해야겠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진짜가 들어오면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가짜가 들어오면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너레이트된 이미지가 들어오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됐죠?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로스로 디파인 한 거고 반면에 제너레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제너레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너레이트는 여기서 노이즈를 만들어낸 걸로 그 다음 노이즈를 가지고 컴바인드 된 모델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것은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여야 되니까. 가짜지만 이것을 리얼로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컴바인드 된 모델에서는 이 두 개를 컴바인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픽스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값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컴피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다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몰라도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인데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손글씨를 가진 건데 보시면 제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5 같기도 하고 0, 9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좋은 성능을 위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실행 가능한 코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헤비하게 많은 이터레이션을 모델을 복잡하게 하거나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 뭔가 비슷한 느낌의 엠니스 데이터셋이 제너레이트 되는 것 같다는 정도로의 인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데모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가 주로 다루는 시계열 데이터 또는 진동 신호를 가상으로 겐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제를 아주 심플리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시그널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고 이게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1, x2고 그 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그니튜드가 그리고 프리퀀시가 여기는 f1이 2고 여기는 f2가 5인 경우를 에다가 노이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이제 이런 신호가 이건 그냥 제가 이제 먼저 제가 관심 있는 신호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FFT를 하면 그다음 5에서 그렇게 생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크기가 4가 되고 이때의 크기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생성이 되었고 FFT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신호의 개수를 샘플링 레이스를 24, 그러니까 초당 24번을 샘플링을 하고 전체 길이가 n이 48개니까 2초간 데이터를 2초의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사뉴소이달 시그널에 관해서 이 신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이렇게 매그니튜드도 바꿀 수 있고 프리퀀시도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두 개의 사인 시그널이 있고 F1과 F2는 픽스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매그니튜드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프리퀀시는 픽스가 되어 있고 앰플리튜드가 많이 변하는 시그널들을 보고 그 시그널을 타임에서 겐을 통해서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성된 신호의 FFT를 해서 실제로 그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여전히 2와 5로 유지가 되면서 매그니튜드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 이것이 제너레이터고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건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그 레이턴트 코드를 10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2, 32, 48, 48, 그러니까 48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 32, 32, 48, 4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팅이 되는 것이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트 입장에서는 48이 들어와서 50, 32, 32, 1, 결국 여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리얼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제너레이트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을 못하도록 진짜 같은 신호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하고 기존에 제가 설명을 했던 예시와 동일합니다. 코드는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런 신호가 제너레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신호는 이제 타임에서 보면 별로 이제 저희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을 FFT를 해보면 실제로 2와 5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고 그 크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르게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 높이가 달라지겠죠. 매그니튜드가.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진동 신호 또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저희 하겠습니다. 1D에서의 신호를 겐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 아주 간단한 정말로 간단한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이것보다는 그 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